우리 정치 첫 번째 이슈, 코인교 신자. 물론 조국교 신자다라고 하기도 하죠. 잠잘 때 조국 사진 옆에 두고 꼭 껴안고 잔다고 하니 남자가 남자를 너무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인교 신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은근슬쩍 들어오더니만 또 합당한다니 합당도 아니면서 합당하면 당연히 들어오지만 합당도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민주당으로 복당하는데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게 뭐 위장 탈당으로 워낙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게, 네. 위장 너무 좋아해. 위장 협치, 위장 탈당.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국회 간행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 있었죠. 어떤 거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갖고 가는. 그렇죠. 네. 불문율이 각각 네. 따로 하는 것이 그렇죠. 나름대로의 불문율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때까지 뭐 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은 국회 균형을 위해서였거든요. 국회 균형을 위해서. 그렇죠.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래도 제 두 번째로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게 둘 중에 하나는 통상 법사위원장 정도는 넘겨주는 이런 패턴을 유지했었는데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지켜져오던 이 간행들을 21대 국회에서 깨트렸습니다. 두 개를 다 가져가죠. 그러고 나서 무슨 짓들을 했냐? 사보임, 탈당, 위장 그렇죠. 탈당 같은 위장 편법들을 통해서 김영배 정말 위장 탈당. 그렇죠. 국회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예요. 국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이 국회 운영의 균형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두 개를 다 갖고 가면서 그때 당시에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법안이요. 17%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역대 아마 최저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이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평균 33%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얼마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에서 사실 그 민주당의 위장 탈당 사건들이 몇 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황운하의 탈당건하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김남국의 탈당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황운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검수완박 때문에 탈당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위장 탈당을 해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데, 네. 공헌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는 이번에 조국당으로 가가지고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이 어이없는 실형 3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시한부 인생이다 보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남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청년들의 가슴에 좀 비수를 많이 꽂았던 사건이고 아직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죠,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법적 조치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근거가 좀 미비하죠. 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해서 지금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특검을 한다면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김남국 코인교 네. 특검. 뭐 김남국 코인 특검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우리 자유우파에서 돈 번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코인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것 갖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너무 가난하다. 월 1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정말 가난해요. 라면 먹는 코스프레 하면서 라면 먹고 네. 그리고 신발도 하도 신고 다녀서 운동화 구멍 났다라고 그렇죠. 하고 지방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보좌관들하고 호텔 못 가고 모텔에서 전전했다라는 등 그러면서 이게 이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알고 봤더니만 현금이 10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요. 그때 당시에 코인이 그 거래를 했던 게 60억에서 80억에 이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거래량만 보면은 그렇죠. 단연톱 넘죠. 거래량으로 하면 1000억대가 넘는다고 네, 제 기억으로는 했어요. 1000억이 넘었던 예,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200억, 1300억 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또 뭘로 유명했냐면 후원금 앵벌이 하는 걸로 그렇죠. 유명해서 홍근 앵벌이지. 이게 왜 앵벌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앵벌이 한다라는 표현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불쌍해 보인다. 그래서 거지 코스프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얘는 불쌍해, 후원 좀 불쌍하다. 해줘.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에 그 모을 수 있는 모금액을 금방금방 쉽게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가 적발된 것이 FIU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상 거래가 자동으로 좀 인지된 건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빗썸에서 47억 가량의 코인이 가상 지갑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지금 일정 금액이 한참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이게 감지된 감지되죠.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뭐 우리들이 이거를 그렇죠. 밝혀내고 이런 뭐 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뭐 해가지고 네. 신고하고 있는 게 네. 자동 시스템으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마치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뭉치로 이렇게 계좌간 거래되면 그 내용이 금융을 계속 감시하는 단체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FIU에서 하듯이 1,000만 원이 아니고 수십억이랑 뭉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김남국 코인 사태 같은 경우가 그때 이게 뒤에 사태가 붙었습니다. 사태가. 그럼 이게 조국 사태, 코인 사태 뒤에 사태가 붙는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슬쩍 이렇게 묻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사고 친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코인 사태가 잠깐 뜨다가 또 쓱 탈당시키면서. 예,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위장 탈당을 시켰죠. 위장 탈당 시켰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 어떻게 뭐 수사조차도 되지 못했지만은 제대로 이거 지금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자금 출처. 본인은 돈이 없다 그랬고 전세자금 빼가지고 이거 코인을 투자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전세자금 뭐 4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럼 10억이 어떻게 최초 투자되었는지 또 이게 60억, 80억으로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현금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금 출처가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돈을 번 게 되겠죠. 그럼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뭐 설왕설래 얘기만 있었던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불법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가야 되는 건인 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불법 정치 자금하고 연결됐을 가능성도 그렇죠. 이거 예. 배제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사실. 마치 이제 네. 주식에서도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엄하게 처벌되고 그런 어떤 이익을 사실상 환수하는 그런 조치가 있듯이 그렇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남국 의원 아직은 현 의원이긴 해요. 그렇죠. 예. 아 맞네요. 현 의원이네요. 21세 맞네. 현 의원이네요. 현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딱 잡아떼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조국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 할 때도 거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의 자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고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있는 동안에 수천 번이죠. 수천 번의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코인 거래를. 그러면 이게 국회의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씨를 이모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라고 하는 이거 거죠. 뭐냐면 정신이 다 나간 거지. 보좌관들이 적어준 종이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안 읽고 들어와가지고 네. 막 읽다가 네. 이모 씨를 이모라고 막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다. 그리고 위장 탈당 후에 약 8개월 정도 지금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더민주연합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민주당으로 지금 복귀된 사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국회 내에서 벌이고 있는 꼼수다. 근데 이런 꼼수들이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연결됩니다. 이제 연결되고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다 연결돼요. 대통령하고 지금 이 회담에 앞서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사보임이나 이 위장 탈당처럼 국회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것처럼요. 지금 25만 원 여기 국민들한테 나눠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하나는 본인들이 입법권을 장악했을 때 상권 분립을 붕괴시키자.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을 더 공고히 하자. 우리의 권한이 행정부와 사법부에까지 미치게 하자.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